자, 이어서 바로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최진욱 영양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개장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시작하자마자 중국 때리기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오히려 중국의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다. 멕시코의 캐나다 25% 관세인데 중국은 어제 언급을 했는데 그때 10%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뭐 화상 통화도 잘 됐다라고 하고, 트럼프의 속내가 뭐냐, 김민수 대표. 네. 크게 한번 우리 혼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주잖아요. 뭐 얘 네. 어떠냐,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중국을 안 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속내가 뭐예요? 원래 뭔가 벌어지기 전에는 네. 이렇게 막 공격하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딱 하고 이러고 시작을 하겠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었을 때는 네. 일단 감공을 처음부터 몰아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약간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그때 꺼내겠죠, 카드를. 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지금 그래서 무역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조사라고 무역 무슨 특별위원회인가 뭐 하나 USTR에도 명령 내렸죠. 예, 네. 했죠.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동안에 우리 지키기로 한 약속, 네. 수입했던 거 뭐 대두부터 이제 관련된 이런 것들 예 제대로 안 했네라고 하게 되면 할래 그때 안 또 할래 10%? 예 할래 안 할래 이거 받을래 아니면 수입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카드로 쓰지 않을까 네. 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원래 진정한 그 맹수는 처음에 발톱을 내밀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그럼 일단 좀 해봐라. 네. 너네 해봐라. 예,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어차피 무역 흑자국 지금 대미 쪽에서 우리도 7위, 뭐 보편 관세죠. 네. 네, 7위 돼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카드를 이제 어떻게 주면서 받을래 말래 네.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아직 우리도 뭐 안전지대도 아닐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요. 네. 유럽연합이 더 나쁘다. EU가 중국보다 더 나쁘다. 근데 이런 것도 중국을 혼내기 직전에 얘 하나 두고 나머지 한번 질서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긴장하고 있겠죠. 떨고 네. 있으면서 네. 그래서 똑바로 차렷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지고 네. 싹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뭐 기뻐할 일은 아니네요. 중국은 그러니까 10% 이러다가 60% 채우나요? 못할 때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카드는 내가 갖고 있다라는 쪽을 좀 보여주면서 하는 여유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네. 최인혁 본부장, 네. 지금 보면은 뭐 아마 설 전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요, 중국. 네네. 또 경기 부양한다고 하고, 생각보다 트럼프의 압박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철강 화학주 같은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알고 있는 전통적 중국 관련주들 한번 꿈틀대나 이런 기대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관세 부여를 딱 보니까 네. 일단 카드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확정적인 부분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럼 4월 네. 1일까지 확정적인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 그 안에 일단 무역에 대한 부분들의 불공정에 대한 조사들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소요기가 이제 예상 시간까지 한 딱 10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설마 판이 정말로 뒤집힐 수도 있나라고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이 납작 엎드리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너네 입장에서 네가 이제 나 따라서 순순히 오면은 네. 나도 뭐 그에 맞는 뭐 이렇게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관세 60% 정도에 네. 대한 부과였는데, 맥시멈이죠. 네, 네. 근데 오히려 멕시코랑 지금 캐나다 동맹국인 이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관세가 더 더 세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견제는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너네가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떤 협력 부분이라든지 내놔라.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10%밖에 지금 추가 부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업종인 뭐 철강이나 화학 업종들이 단기간에 좀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뭐 주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로는 시세는 아니다. 그렇죠. 네. 너무나도 제한적인 부분들이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이 됐고요. 하이닉스 정도가 지금
바이온이 아니라 셀온이 나왔다는 것 정도만 걸어놓고 저희가 개장 키워드 1분 모멘텀을 하나씩 보고 조금 더 진행된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개장 키워드 김민수 대표가 이것도 트럼프 수의 최진욱 본부장 트럼프 0점 사격. 김민수 대표, 네. 이것도 트럼프 수의 시작하죠.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혹시 통신 장비도 네. 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봤고요. 트럼프 1기 때도 화웨이 때리기가 여전히 했었죠. 네. 2기 때도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반사이익을 그래도 우리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 통신 장비요. 예, 그래서 특히 중국의 5G 설치 속도 보게 되면은 기지국 설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미국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우리도 시행하자, 이쪽으로 좀 강력하게 밀자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게다가 이제 저 미국의 BEAD 정책이죠. 네. 이쪽에서 광통신망 관련된 쪽에 오랜, 그러니까 오플랜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플랜 쪽으로 가게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쪽에서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이 있는데 네. 그래서 프론트홀인 HFR이 먼저 부각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죠. 네. 그쪽에서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쪽들도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인프라 투자 정책 이번에 확대한다라는 쪽에 하나의 또 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한 자세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또 한 2, 3년 동안 고생했던 섹터죠. 네. 실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빈집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반응이 계속 나올지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 3단 잘 알고 있고요. 통신 장비 쪽에서 김민수 대표의 빈집 하나 픽이 있다면요? 그냥 무난하게 KMW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와, 예. 너무 폭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예, 네. 지금 KMW 정말 추억의 종목으로 완전히 사라졌는데, 오히려 트럼프 2기 시대에 통신 장비에서 KMW 가격 매력은 뭐 넘치죠. 그런데 반등 여력도 있다까지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최진욱 본부장, 네. 트럼프 0점 사격? 이건 뭐죠? 일단 지금 뭐 트럼프 2.0 체제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바이오라든지 뭐 조선 방사, 뭐 더 나아가서 뭐 CES 2025에서 보여줬던 유리기판이라든지 혹은 뭐 로봇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 예, 또 그러면 스타게이트. 이제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소외가 또 많이 되어 있는 게 특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일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멀티플 하단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력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트럼프 2.0 체제에 맞는 그런 정책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지금 많은 매수세가 또 몰리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인데, 이럴 때가 저는 또 2차 전지가 개인적으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그래요? 많이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트럼프발 악재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트럼프가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구매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축소시킨다라든지, 혹은 2차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악재에 대한 부분들의 뭐 어떤 정책들을 실행을 한다고 해도 이게 결국엔 성장성에 대한 구도는 절대 깰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아가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시간적인 요소가 분명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성장적인 구조 자체를 전체적으로 깨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또 2차 전지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0점 사격, 최진욱 본부장은 2차 전지, 지금 이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쪽에서의 픽을 이제 해 주셨고요. 자, 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대, 코스닥이 0.4%대 하락 출발을 좀 했고요. SK 하이닉스 관심 많으시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컸다가 낙폭을 상당히 또 되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2.4% 하락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일종의 세럼 모습 나오면서 이 반도체 장비들까지도 지금 함께 이제 좀 뭐 시세가 안 나고는 있지만 계속 보시죠. 조금만 더 이 하이닉스와 그 밑단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인프라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력 인프라는 역시 스타게이트 관련주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오늘 시세가 뭐 유전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스타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AI 소프트웨어가 픽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 라인이 어제 픽을 받았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그래도 좀 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존 비전, 한글과 컴퓨터, 또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등등에서 그래도 빨간불과 불 들어오고 있고, 구글의 딥마인드 AI 시작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바이오 쪽이
역시 우리는 하이닉스 막 스타게이트 주목할 때 K 증시는 또 완전히 좀 뒤통수 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신테카 바이오 약간 그러니까 그나마 빨간 좀 들어오는 루닛이 이제 2%대로 역시 볼파라의 루닛이 선봉을 달리고 있어서 조금만 더 이제 AI 신약 플랫폼, AI 신약 개발 쪽들 라인들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는요. 지금 뭐 CMO, CDMO, 바이오 시밀러 아니라 기술 플랫폼들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여기까지도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또 지금 왕따 논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자율주행이 오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모처럼 만에 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주항공 쪽 라인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역시도 미국 증시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자세한 업종 또 시황들, 코스닥, 코스피의 뉴스들까지 우리 최진욱 본부장 체크해 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추세 보니까 일단은 저가항공사도 지금 굉장히 강해요. LCC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황금연으로 좀 앞두고 있는 연휴. 상황이고, 네. 그렇죠.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 연휴 기간이 이번에 좀 상당히 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여행객에 대한 부분들 수요 증가 이런 기대감에 일단은 저가항공사 위주로 좀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AI 챗봇 역시 뭐 어제랑 마찬가지로 또 강한 모습들, 결국 이제 스타게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AI 쪽에 좀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뭐 어제랑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주도적인 섹터 자체는 결국엔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이 전력 설비라든지 혹은 뭐 전선 쪽, 그리고 지금 뭐 AI 챗봇, 그리고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이전 체제, 좋았는데. 그렇죠. 네. 네. 체제에 좀 돌아서면서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단기간에 어느 정도 수급은 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LCC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AI 쪽, 그리고 전선, 뭐 전력 설비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수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은 주가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겁니다. 트럼프 정책에 맞게끔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달려가는 말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아마 올해 기간 내에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좀 변화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민수 대표. 지금 딱 보니까 금융 하나만 외국인들 딱 가서 금융 사서 지수 방어하거든요. 이거는 딴 데를 안 올리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네. 오늘 하이닉스가 싸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1%대 하락까지도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오늘 하이닉스와 반도체 친구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은 딱 그 금융주에 파킹해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하이닉스 딱 21만 5천 원. 네. 네, 여기 오늘 지키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21만 5천 원이요. 네, 2로 빵빵빵. 네, 네. 2로 빵빵빵.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로 그냥 숨 고르고 끝날 것이냐, 예. 아니면 일단 오후에 조금 더 묵직하게 해서 조금 더 기간 조정 들어갈 것이냐, 그 차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어제까지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게 차익 매물로 변하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마이크론하고 뭐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지만 네. 근데 여기다 또 최근에 뭐 PBR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반도체 쪽을 PR이 아니라 PBR로 보는 게 맞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실적 이 정도인데 좀 너무 그렇게 폭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흔들리면 사자라는 네. 입장이긴 한데 오늘은 그 정도 좀 라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이제 간밤에 일론 머스크만 스타게이트에 쏙 빠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머스크가 내가 돈 있지 너네는 돈 없어 뭐 이랬는데 그래서 약간 우주항공도 미국 증시에 빠졌는데 이 두 업종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중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 이쪽의 섹터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신성장 섹터라고 하죠. 네. 이쪽들이 일단은 약간 박스권에 고점권 박스권에 붙어 있습니다. 예, 윗단.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요거만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제가 보기엔 미국에 나오는 규제 완화 얘기들. 그러면서 촉발이 이제 거기서 시작을 될 것 같아요. 그 하는 사람이 머스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어제는 삐져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러다 내가 돈 보니까, 많은데. 예, 그러니까 예. 중심이 나가 아니다. 예. 약간 천재들이 그렇다면서요. 예. 네.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네. 뭐 그런 쪽의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된 측면 쪽에서 그런데 아직 뭐 추세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관련된 흐름들은 지켜보고 아마
시그널은 미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종목들 쪽으로 보시면서 같이 연동해서 국내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자율주행 역시도 윗단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이거 뚫고 가려면 명확한 규제 완화 쪽에서의 모멘텀. 네. 이거 풀어준다, 저거 풀어준다가 나왔을 때 이 상단 박스권을 풀릴 수가 있다. 일단 오늘의 조정은 그러니까 일단 그야말로 일단 숨고르기 조정으로 자율주행, 우주항공 두 섹터는 놓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진욱 본부장. 조선도요. 지금 보면 윗단에서 이제 하나오션 한번 갔다가 뭐 중공업, 현대중공업 갔다가 딱 요런 라인이란 말입니다. 네네. 근데 좀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러다 조선까지 조선은 괜찮겠죠? 저는 왜 웃으세요? 네. 아니, 네. 바람이 당기신 것 같아서 네. 간절한 마음. 조선만은 네. 괜찮겠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네. 조선 황금 사이클은 분명히 들어왔다고는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워낙 이제 조선주들이 움직이는 폭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하루에 등락폭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들도 그렇게 많은 섹터들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묵직묵직한 기업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천천히 조용하게 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그런 추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섹터인데 네. 최근에 뭐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다 돌려서 놓고 보면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이 지금 부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상황에서는 고가 박스 라인을 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과대납폭이 나와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겠죠. 끌어올리다가도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들 또 연출을 시켜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런 지금 상황에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고가권까지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해왔던 상황이고 네. 어느 정도 신고가 행진에 대한 부분들이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라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여기서 과대 납폭이라든지 추가적인 납폭이 크게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납폭이 크게 나올 시에는 네. 이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일단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진다 하게 되면은 일단 한 번은 바닥을 또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단기 고가권에 대한 부분들의 바닥을 잡아주는 테스트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아직 장 초반에 크게는 터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광부학과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 주가에 대한 등락폭 자체는 크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 인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사실 뭐 조선주들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고 않는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뭐 주목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하이닉스 하단하나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가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이게 네. 뭐 대장주라고 치고요. 아니 최진동 본부장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어디까지 라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가 대장주니까 네네. 지금 일단 음봉 2개 맞은 상황이긴 해요. 고점 되니까 뭐 여기에서 조정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는 두드려가라는 차원에서 어느 라인 볼까요? 저는 일단 사실 일봉으로 봐봤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럼, 네. 주봉 아니면 주봉으로? 월봉으로 좀 예. 조선주들은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주봉에 대한 부분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입꼬리가 좀 크게 남겨진 상황에서 캔들에 대한 부분들 폭도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보통 이게 대부분의 좀 고가권까지 종목을 치고 나서 추세를 전환시킬 때 나오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냐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 주는 놓고 보면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 거래일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빈도폭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일부 고가권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을 소화해주고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의 일정 부분 지금 아래쪽에서 매수 물량을 받쳐주는 그 호가에 대한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추세를 안 깨려면은 저는 28만 원대 이 28만 원? 구간을 일단 네. 이탈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일단 주봉의 첫 추세, 어떻게 보면 또 주봉의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추세 발판이 됐던 부분들이고 3주간의 매물대가 또 묶여있는 구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손절 라인 혹은 지지 라인으로 많이 보고 있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 유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베스트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죠. 네. 30만 원대를 이탈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28만 원을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